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을 총지휘하는 경찰청장이 사고 발생 2시간 뒤에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500명 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별도 감찰팀을 구성해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철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태원 참사, 지금 사상자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피해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밤 11시 기준으로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새벽 6시 자료가 나왔는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잠정 사상자가요, 지금까지 329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가운데 사망이 156명, 부상이 173명입니다. 먼저 사망자 가운데는 20대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30대가 31명, 10대도 12명이나 됐습니다. 성별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101명이고 남성이 55명입니다. 여성이 2배 가까이 많은 건데요. 네. 또 사망자 156명 가운데는 외국인이 26명이었습니다. 현재 128명은 발인이나 성환 절차가 모두 끝이 났고요. 나머지 28명도 조만간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상자 157명 가운데는 입원한 사람이 38명이고요. 130명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상자는 33명이고 경상자는 140명입니다. 네. 인명 피해가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사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사고 당일의 대처가 좀 미흡했다라는 점이거든요. 이 당일에 경찰청장이 보고는 언제 받은 겁니까? 네, 어제쯤 확인이 됐는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건이 발생하고 2시간 가까이 지나서 자정이 넘어서야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당시 시각이 0시 14분인데요.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2분 뒤인 오후 10시 17분에 이미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시각이 1시간 19분 뒤인 밤 11시 34분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당시에 김 청장이 전화를 또 받질 않아서요. 네. 전화를 다시 받은 시간이 2분 뒤, 그러니까 36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에게 또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보고를 받았던 게 참사 발생 1시간 5분 뒤였던 오후 11시 20분이었고요. 당시 내부 알림 문자를 통해서 사고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실이 이보다 더 빨랐는데요.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 보고선이 아니라 소방청 상황실에서 첫 보고를 10시 53분에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이 10시 53분에 인지를 하고 대통령은 밤 11시 1분에 최종적으로 인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순서대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11시 1분에 가장 먼저 보고를 받았고요. 네.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11시 20분, 서울청장은 11시 36분, 제일 마지막으로 경찰청장이 새벽 0시 14분에 받은 겁니다. 지금 보고가 늦은 것도 문제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고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서 현장 지휘에도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최종 책임 있는 경찰청장이 가장 늦게 보고를 받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붕괴한 보고 체계 때문에 경찰이 늑장 대응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참사 45분 뒤인 29일 오후 11시가 돼서야 이태원로를 통제를 해서 구급차 진입로를 확보를 했는데요.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 다음 날 새벽 0시 25분이 돼서야 현장 지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당시 현장 경찰 지휘 본부가 설치가 됐고 사고 현장을 통제하거나 교통 관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보도가 나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또 인접 경찰서 등 11개 경찰서 1,000명 정도의 지원 인력이 왔던 시기가 다음 날 새벽 1시가 다 돼서였습니다. 또 가장 늦게 보고를 받았던 윤 경찰청장이 참사 발생 4시간 15분 만인 다음 날 새벽 2시 반에야 경찰청 지휘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회의 주재 때 이미 압사 희생자는 100명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처가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었던 건데 사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고 112 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밝힌 관련 첫 신고가 무려 4시간 전이었는데요. 저녁 네. 6시 반쯤이었습니다. 당시에 좁은 골목인데 사람들이 엉켜서 압사당할 것 같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었고요. 네. 또 이후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하다,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위험 요청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또 보시면 주목할 부분이 구체적인 압사라는 단어가 9번에 걸쳐서 등장을 한다는 건데요. 네. 직접적인 위협을 느낀 게 아니라면 사실 압사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것이고 심각성을 인지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가 되니까 본인이 신고했다는 분이 직접 YTN으로 제보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만나보니까 40대 변모 씨였습니다. 당일 낮 1시부터 밤 10시쯤까지 현장을 지켰는데 밤 7시쯤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상황이 나빠지면서 벽 위로 올라가 사람들을 구조했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신고자와 달리 좀 느긋해 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축제장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정확한 상호를 뭐 대라 계속 그런 얘기만 하길래 더 이상 제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광경이 아니었어요. 막. 네, 지금 신고가 빗발쳤지만 이 경찰 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건데 사실 이 부분이 뭐 매뉴얼에 대한 어떤 불만도 많지만 매뉴얼이 있었어도 제대로 적용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장의 경찰관들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장 경찰관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단독 취재 내용을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네. 이태원 파출소 직원이 경찰 내부망에 글을 직접 올려서 참사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몰려든 인파 때문에 압사가 우려된다는 112 신고가 매해 헬로윈 또는 지구촌 축제 때 있었다면서 당시 파출소 직원 20명은 최선을 다해서 근무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신고가 빗발치다 보니까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인파 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밖으로 나가달라, 귀가해라 이렇게 안내했다는 겁니다. 네. 또 파출소 직원들이 수많은 신고를 처리하는 중간중간에 시민들에게 해산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해산시킨 인원보다 모여드는 인원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해산이 쉽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안전사고 우려 신고뿐 아니라 다른 신고 처리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파출소 직원 20명 정도로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산시키려는 인원보다는 이태원으로 몰려드는 인원이 좀 많아서 그 경찰 인력으로는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설명인데 사실 헬로윈 대비해서 파출소 쪽에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미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파출소 쪽에서 큰 행사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손수 약도까지 맞춰가지고 어디에 누구를 배치할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짰고 할로윈 기간에도 당연히 동일하게 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서울청과 용산경찰서가 행사 전에 내놓았던 대응 방안 보고서를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당시에 보면 헬로윈데이 기간에는 112 신고가 급증한다. 이게 직접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금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교통기동대 한 개 제대라고 하면 20명 정도거든요. 네. 그 정도만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게다가 당시 용산서장이 이태원 참사 현장이 아니라 바로 옆쪽이죠. 29일에 삼각지역에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네. 당시 집회가 밤 9시 20분이 돼서야 끝이 났는데 그제서야 서장이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망에는 현장 인력은 채워주지 않았으면서 참사 이후의 책임 소재를 현장 경찰관에게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휘부 태도를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정작 책임질 건 현장 경찰관이 아니라 지휘부다 이런 것에 시민들도 동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이제 애타는 시민들과 그리고 현장을 누볐던 지역 경찰관들의 이런 모습들이 자정이 넘어서 대처 지시를 한 경찰의 수뇌부와 좀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죠. 그렇습니다. 일단 정확한 경위가 나오기 전에 앞서 설명해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에 왜 경찰청장이 가장 늦게 보고를 받았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경위를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경찰청 관계자가 YTN 취재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아직 혼란이 좀 많은 상태인데요. 정확한 경위가 나오기 전에 경찰 수뇌부 공식 입장은 현장 상황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다 이게 먼저 나왔었습니다. 네. 당시 앞살 언급한 첫 6시 신고를 언급하면서 그것도 통상적인 정도였다고 평가절하한 듯한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초는 저희가 지금 기록으로 봤을 때 18실 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 신고 정도에 불과했고요. 하지만 112 신고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기 직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먼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많았지만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을 한 건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특별조사본부도 꾸려진 상태입니다. 또 특수본은 출범 첫날부터 어제였죠.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과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 다산콜센터 등이 압수수색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던 이태원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이태원 역장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당시 역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수본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늑장 보고 경위라든지 과정, 또 서울청과 용산서의 직무유기 혐의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용산서가 헬로윈을 앞두고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서울청이 거부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경찰청은 이임재 용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고요. 임현규 후임 서장을 곧바로 임명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경찰뿐 아니라 그 지자체도 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은 피할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사실 경찰로 좀 집중된 분위기가 있는데요. 당연히 관할 구청이었던 서울 용산구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네. 축제 기간을 앞두고 경찰과 상인 또 구청이 함께 간담회를 열었었는데요. 당시 용산구청이 지적했던 건 쓰레기 배출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정도였습니다. 또 참사 당일에도 저희가 단독 보도 통해 지적해 드렸는데 현장 출동 인원이 30명 정도였고 안전관리 요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또 확인이 됐죠. 네. 박희영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2차례 정도 현장 근처를 지나갔지만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요. 당시는 이미 112 신고가 빗발치던 상황이라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네. 또 구청장이 거듭 뭐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이렇게 항변을 하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뒤늦게 사과하기도 해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엿새째입니다. 저희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확인되고 정확한 소식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부 김철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